시니어 연애의 참견, 디지털 온도차. 에피소드, 카톡이 뭐라고. 설레는 시작. 62세 은희와 67세 동수는 지역 문화센터 서예 모임에서 만났다. 서예 모임이 시작되면 북과 먹, 그리고 조용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운다. 은희는 늘 같은 자리에 앉는다. 창가에서 두 번째 줄, 햇살이 잘 드는 자리. 그날도 그녀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그 옆자리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았다. 단정한 셔츠에 붓을 잡는 손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는 동수였다. 은퇴 후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 말은 없었지만 글씨엔 마음이 있었다. 은희는 그의 글씨를 슬쩍 바라보았다. 그가 쓴 글자였다. 그 순간 은희의 마음에 작은 떨림이 스쳤다. 그들은 그렇게 만났다. 말없이 붓끝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서예 모임이 끝난 어느 날, 은희는 동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차 한잔 하실래요? 동수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카페,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다. 자녀 이야기, 은퇴 후의 시간, 그리고 혼자였던 마음.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다. 카페에서, 문화센터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길은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동수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은희의 말엔 늘 귀를 기울였다. 은희는 동수의 느린 걸음에 맞춰 걷는 법을 배웠고, 동수는 은희의 빠른 감정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오랜만에 이렇게 두근거리네요. 은희가 수줍게 웃자 동수도 따라 웃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사랑이란 꼭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조용히, 서서히 서로의 일상에 스며드는 것. 그들은 이제 사귀기로 했다. 특별한 고백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은 순간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함께였다는 걸 알았다. 첫 번째 신호, 느린 답장.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은희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편이었다. 딸이 사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은 물론 유튜브도 보고 손주들 사진도 받아보며 디지털 생활을 즐겼다. 어느 날 오전 은희가 카톡을 보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오후에 공원 산책 어때요?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2시간, 3시간. 은희는 자꾸만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나?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건가?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동수의 답장이 왔다. 미안해요. 지금 봤어요. 오늘은 교회 봉사활동이 있어서요. 마침표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는 건조한 문장. 은희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두 번째 신호, 못 보는 동영상. 며칠 후 은희는 손주가 첫걸음말을 하는 귀여운 영상을 동수에게 보냈다. 우리 손주 보세요. 너무 예쁘죠? 동수는 이번엔 30분 만에 답장을 보냈다. 영상이 안 보여요. 은희가 다시 보냈지만 같은 답이 돌아왔다. 알고 보니 동수는 카톡으로 받은 동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냥 화면을 눌러도 되는 건데 동수는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포기하고 있었다. 동영상 눌러보세요. 눌렀는데 안 돼요. 괜찮아요. 나중에 직접 보여주세요. 은희는 답답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다니. 세 번째 신호, 사진 전송의 벽. 다음 주 은희는
꽃꽂이 수업에서 만든 작품 사진을 찍어 동수에게 보내려 했다. 오늘 만든 꽃꽂이예요. 어때요? 그런데 동수는 답장만 했지 사진은 보내지 못했다. 나도 오늘 텃밭에서 상추를 땄는데 사진을 못 보내겠어요. 은희가 사진 전송 방법을 설명했지만 동수에게 스마트폰 화면은 낯설고 복잡한 미로였다. 동수에게 기술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그 벽은 두 사람 사이의 속도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네 번째 신호, 이모티콘의 비극. 은희는 동수에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트 뿅뿅 나오는 곰돌이, 사랑한다고 외치는 토끼 등등 화면 가득 설렘이 번져갔다. 하지만 동수는 답장으로 이렇게 썼다. 하트, 웃는 얼굴, 꽃. 그는 이모티콘을 직접 보내는 대신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은희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동수의 서툰 답장이 귀엽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 기술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사랑은 때로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 서툰 방식 속에서 더 크게 전해진다. 은희는 그 순간 동수의 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신호, 단체 카톡방의 혼란. 가장 웃긴 사건은 서예 모임 단체 카톡방에서 일어났다. 은희가 동수에게만 보내려던 애교 섞인 메시지를 실수로 단체방에 보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보고 싶어요. 순간 정적. 그리고 폭발하는 단체방. 엥?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오잉, 은희 씨 데이트 신청? 저도 저녁 먹고 싶은데요. 은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해명했다. 아, 죄송해요. 잘못 보냈어요, 유유. 그런데 더 웃긴 건 동수의 반응이었다. 동수는 어떻게든 답장을 보내려다가 저도 보고 싶어요. 이것도 단체방에 보냈다. 회원들은 완전히 폭소했다. 아, 두 분 사귀시는 거였어요? 너무 귀여우시다. 크크크크크. 축하드려요.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는 모임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동수는 나중에 은희에게 말했다. 사실 어떻게 1대1 대화방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에이, 괜찮아요. 덕분에 공개 연애됐네요. 크크크. 여섯 번째 신호, 스마트폰 수업의 결심. 단체 카톡방 소동 이후 동수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이러다간 은희 씨가 나한테 실망하겠어. 그날 저녁 그는 손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울 수 있는 곳을 물었고 곧 주민센터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다. 다음 날 동수는 은희를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희 씨, 저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어요. 은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동수 씨가? 네, 당신한테 제대로 된 답장도 못하고 사진도 못 보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요. 이제라도 제대로 배워보려고요. 은희는 가슴이 뭉클했다. 동수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다. 그럼 저도 같이 들을래요. 응? 은희 씨는 잘하시잖아요.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은희가 수줍게 웃었다. 같이 배우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동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은희가 함께한다니 100배는 더 용기가 났다. 고맙소, 은희 씨. 그럼 같이 열심히 배워봅시다. 수업 첫날 좌충우돌 스마트폰 교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민센터 3층 강당. 어서 오세요.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0명 정도의 시니어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카카오톡 기본 기능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카카오톡 앱을 열어주세요. 은희는 바로 앱을 열었지만 동수는 한참을 헤맸다. 카카오톡이 어디 있더라?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다. 저기 노란색 말풍선 있잖아요. 아, 이거요. 동수가 겨우 찾았다. 강사가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 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친구 추가를 해볼게요. 동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플러스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은희는 동수 옆자리로 옮겨 앉아 동수를 직접 가르쳐줬다. 저기요. 오른쪽 위? 아, 고맙소. 동수가 눌렀다가 엉뚱한 메뉴가 열렸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은희가 웃으며 다시 도와줬다. 옆에서 보니 동수가 플러스 버튼이 아니라 설정 버튼을 누른 것이었다. 30분쯤 지났을 때 강사가 말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는 연습을 해볼까요? 갤러리에서 아무 사진이나 선택해서 보내보세요. 은희는 동수에게 꽃사진을 보냈다. 동수는 열심히 따라했지만 은희 씨, 사진이 안 보내져요. 동수 씨, 사진을 선택만 하시고 전송 버튼을 안 누르셨네요. 여기 이 파란색 버튼이요. 아, 이걸 또 눌러야 하는구만. 동수는 주민센터 스마트폰 수업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그동안 은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텃밭의 상추 사진, 늘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그 장면을 드디어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화면 속에서 초록빛 상추가 반짝였고 은희의 휴대폰에도 그 사진이 도착했다. 쉬는 시간, 동수가 한숨을 쉬었다. 은희 씨, 나는 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안 따라가네. 은희가 동수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옆에 있던 70대 할아버지가 거들었다. 나는 작년에 이 수업 들었는데 처음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도 봐요. 동수 씨도 금방 배울 거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요. 동수의 표정이 밝아졌다. 절정, 오해가 쌓이다. 그렇게 스마트폰 수업을 함께 들으며 둘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은희가 보낸 맛집 링크는 동수가 클릭하지 못해 그냥 넘어갔고 함께 가자고 보낸 전시회 정보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조금 서운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 수업 들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은 동수의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당황한 동수는 곧장 은희를 찾아갔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동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희 씨,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이 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왜 제가 보낸 링크는 안 눌러봐요? 같이 수업도 듣는데. 말보다 먼저 전해진 건 동수의 미안함과 은희의 기다림이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게 미안해요. 사실은 동수가 한숨을 쉬었다. 링크 클릭하는 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주 수업에서 배운대요.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배우는 게 느려서 바로바로 못해서 미안해요. 은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동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속도가 느릴 뿐. 아직 링크 클릭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자신은 은희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바로바로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동수의 말이 끝나자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기대었다. 서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였다. 은희는 그 순간 사랑이란 느린 배움 속에서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완벽한 이해보다 서로를 향한 노력이라는 걸 깨달았다. 배려, 아날로그의 따뜻함. 다음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은희 씨, 나는 당신이 좋아요. 정말로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미안해요. 은희가 동수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나도 배워야죠. 당신과 소통하고 싶으니까. 천천히 배워요, 같이. 은희가 웃었다. 우리 전화 통화 더 자주 해요. 문자보단 목소리 듣는 게 훨씬 좋잖아요. 동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리고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맞아요. 당신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죠? 에필로그, 새로운 방식.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소통 방식을 만들었다. 은희는 급한 일이 아니면 긴 카톡 대신 짧은 전화를 했다. 동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은희의 집에 들러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다. 사진 보내기, 동영상 보기, 링크 클릭하기.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만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졌다. 스마트폰 화면보다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았으니까. 어느 날 동수가 드디어 은희에게 꽃사진을 보내는데 성공했다. 텃밭에 핀 장미예요. 당신처럼 예뻐요. 느낌표가 10개나 붙어 있었다. 은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느낌표가 너무 많아요. 크크크. 그래도 고마워요. 느낌표가 많으면 더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서요. 디지털은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특집 시연참 시니어 연애의 참견. 자,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와 동수 씨의 디지털 온도차 연애 이야기인데요. 방금 본 영상에 대해서 전문가 패널들과 의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 전문가 김서연 선생님, 은희 씨의 마음 어떻게 보셨어요? 은희 씨는 전형적인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갈등을 겪고 계세요. 중요한 건 은희 씨가 답장이 느린 것을 관심 없음이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소통 방식을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은희 씨는 나는 바로바로 답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라고 생각한 거네요. 정확해요. 하지만 동수 씨는 못하는 거지지 안 하는 거지 아니었죠. 이런 오해는 시니어 연애에서 정말 흔해요. 특히 기술 격차가 있을 때는 더 심하고요. 긍정적인 건 동수 씨가 스스로 수업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건 은희 씨에 대한 진심이 있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노력.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민준 씨는 실제로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하시죠? 네, 5년째 하고 있어요. 동수 씨 같은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플러스 버튼 못 찾으시는 건 기본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워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이 시니어분들께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스크롤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학습 속도예요. 20, 30대는 한 번 배우면 응용까지 하잖아요. 근데 60, 70대 분들은 정확히 그 순서대로 해야 하고 한 단계라도 달라지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뇌의 신경가소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럼 동수 씨가 수업 듣는다고 바로 잘하게 되는 건 아니네요.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3에서 6개월은 걸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옆에서 같이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은희 씨처럼요. 은희 씨가 함께 수업 듣기로 한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수진 선생님, 노화와 학습 능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시니어가 머리가 굳었어.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학습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젊었을 때는 시행착오로 배워요. 일단 눌러보고 망가뜨려보고 그러면서 배우죠. 근데 시니어들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잘못 누르면 어쩌지, 망가뜨리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학습을 방해해요. 맞아요. 수업 중에도 선생님, 이거 누르면 휴대폰 고장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동수 씨가 영상에서 링크 클릭은 다음 주에 배운대요 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시니어 학습의 특징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배우면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단계별로 천천히 가르쳐야 해요. 그럼 은희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기가 걸음마 배울 때 기다려주듯이요. 그리고 못한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성공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동수 씨가 사진 하나 제대로 보냈으면 잘했어요 하고 칭찬해 주는 거죠. 미경 씨는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실제로 어떠세요?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정말 공감돼요. 어르신들 보면 자식들이 엄마, 이거 하면 되잖아요 라고 답답해하는 거 자주 봐요. 그럼 어르신들은 위축되세요. 한 할머니는 아들이 스마트폰 사주면서 이제 영상통화로 자주 보자고 했대요. 근데 영상통화 받는 법을 몰라서 매번 놓치신 거예요. 아들은 엄마가 전화를 안 받네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는 내가 못해서 아들이 실망했을까 봐 걱정하시고 결국 할머니가 울면서 저한테 나는 왜 이것도 못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 아팠어요. 기술 하나가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주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은희 씨와 동수 씨가 함께 수업 듣기로 한 게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동반자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가 아니라 우리 같이 배워보자는 거잖아요. 태우 선생님, 이 커플의 소통 방식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잘하고 계세요. 특히 동수 씨가 은희 씨에게 솔직하게 어렵다, 미안하다고 말한 것, 이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숨기지 않고 말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많은 커플이 약점을 보이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남성 시니어분들은 체면 때문에 더 그래요. 나이 먹어서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동수 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수 씨는 용기 내서 말했어요. 그리고 은희 씨는 비난하지 않고 함께하기로 했고요. 이게 성숙한 연애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맞아요.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채워가는 게 사랑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두 분이 디지털 소통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 더하기, 직접 만나기, 이게 답이에요. 도구는 관계를 돕는 수단이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니까요. 철수 씨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디지털에 능숙하시잖아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도 5년 전에는 동수 씨랑 똑같았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지금은 구독자가 5만 명이시잖아요. 그게 5년 걸렸어요. 동수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세요예요. 나이 들어서 배운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비결이 뭐예요? 첫째, 비교하지 말기.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돼요. 둘째, 매일 조금씩 하기.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늘어요. 셋째, 응원해주는 사람 옆에 두기. 은희 씨 같은 분 말이에요. 사실 저도 아내가 옆에서 여보 잘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네요. 이렇게 격려해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은희 씨, 동수 씨 옆에 있어주세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전문가 패널분들 의견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은희 씨와 동수 씨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서로의 다름을 문제가 아니라 특별함으로 봐주세요. 동수 씨의 느림은 더 신중한 거고 은희 씨의 빠름은 더 적극적인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동수 씨, 배우는데 시간 걸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67세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멋진 거예요. 화이팅! 은희 씨, 동수 씨의 학습 속도를 존중해 주세요. 느리다고 사랑이 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두 분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카톡 답장 느려도 사진 못 보내도 서로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완벽한 소통은 없어요.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두 분은 이미 잘하고 계세요. 동수 씨, 형님,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형님도 할 수 있어요. 은희 씨는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두 분 파이팅!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패널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분이 서예 모임에서 만나셨잖아요. 이런 문화센터 활동, 시니어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은희 씨와 동수 씨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서예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문화센터 활동이 연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연애뿐만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줘요. 연구 결과를 보면 취미 활동을 하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이 40% 낮고 인지 기능 저하도 느려요. 사회적 고립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맞아요. 저희 요양원에도 이런 분들 많아요. 배우자 돌아가시고 집에만 계시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나는 이제 늙어서 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이 든다고 삶이 끝나는 게 아닌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화센터 같은 곳에 나가면 달라져요. 아,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시죠? 특히 시니어 연애는 정말 긍정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년기 연애는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돼요. 정말요? 연애를 하면 누군가를 위해 옷도 예쁘게 입게 되고 건강도 챙기게 되고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되잖아요. 동수 씨가 스마트폰 수업 신청한 것처럼요. 이게 다 삶의 의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생의 의지라고 하는데 노년기에 정말 중요해요. 저희 스마트폰 교실에도 손주들이랑 연락하려고보다 만나는 사람이 생겨서라는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열정적이에요. 사랑의 힘이죠.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사실 저도 아내 만나고 나서 유튜브 시작한 거거든요. 아내가 우리 여행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어보자고 해서요. 그게 5년 전인데 지금 우리 부부 유튜버예요. 멋지시다. 그럼 시청자분들께 문화센터 활동 권해주고 싶으신가요? 적극 권해드려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께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서예든 노래든 댄스든 뭐든 좋아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은희 씨와 동수 씨처럼요. 그리고 혹시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면 그것도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주저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맞아요. 시니어 연애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만큼 더 성숙하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죠. 두 분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게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시청하시는 시니어 여러분,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랑, 모두 가능해요. 저도 65세에 유튜브 시작했고, 은희 씨, 동수 씨도 60대 중반에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용기 내세요. 인생 이막 더 즐겁게.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배움에도 나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취미 생활하시면서 활기차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은희 씨, 동수 씨,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시니어 여러분 응원합니다. 시니어 연애의 참견 한마디. 사랑의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지만 카톡 답장 속도도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스마트폰이 서툴러도 마음만은 5G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